자, 무리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y가 있는데요. 근호 안에 x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2x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해요? 1차 함수, 그 유리함수의 그 다항함수 안에서 유리함수에 속하는 그런 형태겠죠. 근호 안에 x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리함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 x가 있기 때문에요. 이 x가 어떻게 해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포커스 안에서 움직이게 된답니다. 이 근호 안에 있는 것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호 안이 0보다 작은 예를 들면 루트 2i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요. 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그래프 안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은 근호 안이 0 이상인 구간이다. 그것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 되게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어떻게 해요? 정의역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밖에 나오는 경우에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개념을 한번 쭉 보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어떤 그래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근호안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호안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x는요. 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쪽은요. x가 마이너스 x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만 마이너스 x를 붙여주죠. 왜요? 이 안이 0보다 커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x를 그래프를 했는데요. 이 y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칭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는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이 아래 그래프는요. 이 x 값에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y가 만약에 x가 4여서요. 루트 4가 된다면 얘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래로 그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4x다. 이런 그래프가 있단 말이죠. 7이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몇 사 분면에서 기본 형태가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그럽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에서 출발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이 그래프 3, 4분면에서 출발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루트 마이너스 4x다. 그러면 얘는 3, 4분면이구나. 그래프 형태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중요한 것이 정의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의역은요. 근호안이 0 이상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요. y의 값이요. 어떻게 해요? 0보다 큰 범위의 y의 값이 되는 거죠. y가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유리함수 때처럼 정근선 y는 0, 뭐 x는 0, y는 2, x는 1,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y가 0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y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y가 치역이요. y는
0 이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닌 데서 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결정되었다면요. 여기는 0보다 큰 범위, 그리고 y는요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y의 치역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직관적으로 루트 x네, y는 루트 x네, 둘 다 플러스고 플러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사분면이구나. 이 부호 x, y 앞에 있는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구나. 그럼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였구나. 그러니까 사사분면의 그래프가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개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y가 마이너스 루트 x 혹은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치역의 범위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구나. 그리고요,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요 0보다 큰 범위가 치역으로 결정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에서는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루트 x보다도요, y는 루트 2x가 더 멀어진다는 거죠. 뭐 해보시면 압니다. 1을 넣으면요, 뭐가 나오죠? y는 1이 나오죠. 근데 2x가 된 경우는요, y는 루트 2가 나옵니다. 여러분, 1보다 루트 2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멀리 좀 더 가겠구나, 놀라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시험에 문제를 푸는데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됐다, 얘는 딴 건 모르지만 y는 둘 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 이 앞에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331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자. 그래프는요, 얘는 일사분면에 나타나죠. 이렇게 되고요. 치역은요, y는 0 이상이고요. 그리고 x 정의역은요, 근호안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는 여러분들 쳐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입니까? x가 음이네. 그러면 이사분면이구나. 바로 아셔야 되고요. y는 0 이상이다. 저는 치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x가 어떻게 해요? 0보다 작은 범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얘는요, 얘는 x는 0 이상이면 되는구나. y는 어떻게 해요? 0 이상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y는 어떻게 해요? 0 이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사분면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요? y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보자마자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 데는 3사분면이구나. 그리고 y는요 0 이하구나. 그리고 x는요 3사분면이니까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요 근호안이 마이너스 2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x는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 바뀌죠.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은요, 기본 개념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것처럼 바로 돼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직관적으로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 얘도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 기본형 만드는 것처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를 묶어서 이렇게 꼴로 변형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형 형태로 바꿉니다. 표준형으로 불러도 상관없고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y는 루트에 2로 묶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죠. 눈에 띕니다. 바꿀 수만 있으면. 근데 y가 어떻게 해요? 3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인가, y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큰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런 기준으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y는 E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할 때 생긴 그래프입니다. 맞나요? 요게 돼야 됩니다. 평행 이동 안 되는 사람들은 평행 이동 가서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쌤한테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요. 몇 사분면? 첫 번째. 아, 1사분면이구나. 왜요? XY가 둘 다 플러스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X의 범위는요. 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는요. 2 이상이고, 그래서 X 바 X는 2 이상이다라는 정의역이 나오는 것이고요. 치역은요. 아, 1사분면이니까 Y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보다는 당연히 크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2x의 그래프가 있었던 것이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 지금 2분의 13이라고 주어졌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y의 범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이거 하나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x죠?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이 정리가 되나요? 자, 그리고 뒤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는 보자마자 우리가 첫 번째 원 그래프가 뭐였느냐? y는 마이너스 x로 출발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요?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리고 정의역은요, x가 3보다 작은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3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y는요. 중요한 것은 y가 1 이상입니다. 혹은 y가 1 이하입니다. 이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3, 4분면에서 출발을 시작하는 거니까 y는요 어떻게 해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1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그래프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3, 4분면 원점에서 출발했던 건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 했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게 뭐다? 치역이다. 가보면 압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하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335번. 얘를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기본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y는 어떻게 해요? 바꿀게요. 마이너스 2 개수로 묶어냅니다. x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8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요. 얘는 첫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였구나. 그죠? 그런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고요. 자, 얘는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여지껏 신경 써서 공부한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찰나입니다. 자, 4로 묶어낼게요. x가 어떻게 해요?
해놓기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역은요. 요게 지금 안이 마이너스로 묶여냈으니까 x가 어떻게 해요? 4분의 a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죠? 치역은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또 y도 2보다는 작은 상황입니다. 근데 2는 이미 그래서 치역이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는 2가 이미 나오고요. 정의역은요. 4분의 a가 1이라는 얘기니까 즉 a는 4겠네요. 그 둘을 더하면 4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안 된다면 여러분 몇 번 해보시고 안 된다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됐는데 드디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337, 338 모두 필요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유리함수에서 똑같이 풀어본 겁니다. 표준형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을 하나 대입해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A가 있으니까요. A가 안에 있고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원래는 요런 그래프였을 텐데요. 그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맞나요? Y축 방향으로는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죠? 보니까 원점 기준으로 보면 X, Y 좌표 중에서 0인 점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X는 0,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2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2a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a 마이너스 루트 2a는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a는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a는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2a는 4가 될 거고 a는 2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a를 2라고 대입하고 나서 전개해 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b는 4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5겠네요. 자,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최소의 문제인데요.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요. 치역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세요. 기본 컨셉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형으로 바꾸고요. y는 마이너스 2x로 2로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는 형태죠.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는 원래는 어디죠? 이쪽에 있었던 그래프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갔고 그리고 플러스로 3만큼 이동하죠. 그러면 얘는 뭐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요 최대가 나오고요
3에서는요.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을 대입하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나오냐면 2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x가요. 최소값은요. 3일 때 y값은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은 0인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의 개형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얘는 어쨌든 그래프의 개형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감소하는 형태죠. 무리함수이긴 한데 속도는 다르지만 감소하는 형태죠.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왼쪽이 최대고요. 오른쪽이 무조건 최소가 됩니다.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 그거예요. 유리함수 최대 최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정근선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 정근선의 왼쪽에 있는 애라면요. 최대 최소가 바뀔 겁니다. 정근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최대 최소가 바뀌죠.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치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요. 그래프의 개형은 4가지 아닙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쪽에서는요.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고요. 부호가 다른 쪽에서는요.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4분면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사분면에 있었던 그래프의 형태니까 x의 왼쪽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고요. 오른쪽이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그래프에서 출발했던 거라면 왼쪽이 최소가 되고 오른쪽이 최대가 되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 343번도 그런 관점이라면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y는 루트 2x 마이너스 3 플러스 b죠. 얘는 어디 출발입니까? 1사분면 출발인 그래프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서요. 최소고요. 어떻게 해요? A에서요. 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를 2를 대입하면요. y는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플러스 b를 하면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를 넣었을 때 최소 값이니까 여기가 10일 거라는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그 좌표를 우리가 찍을 수 있겠죠. 그거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하면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값은요. b 값은 10은 4-3이니까 10은 1이니까요. b 값은 9가 되겠네요.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이제 10이 나오는 상황이고, 자, a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a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12라고 했으니까 b는 이미 9로 나왔습니다. y는 루트 2a 마이너스 3 최대값이 얼마요? 얘는 12고요. 이게 플러스 b가 9였죠. 뭐 충분히 나옵니다. 12 마이너스 9 여기 넘겨서요. 루트 2a 마이너스 3은요. 9에서 12에서 9를 빼면 3이니까 제곱을 하면 2a 마이너스 3은 9가 되고요. 2a는 12, a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얘는 1사분면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래프인데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컨셉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 2에서요.
2에서 최소되고 a에서 최대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a, 12라는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좌표의 값이요. 2, 10이라는 거죠. 됐나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a, b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역함수를 구하면 뭐 대면 뭐 다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5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x, y를 구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x는 루트 y 플러스 3입니다. y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얘의 치역을 구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역이 어떻게 역함수로 바뀌면 얘는 y의 범위니까요. x의 범위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x의 범위로 바뀌어서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함수 구할 때 중요한 것은 x, y 바꿔서 일단 정리하는데요. 정의역을 정의해 주는 게 함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치역이 결정되죠.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x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함수의 y의 범위, 그러니까 치역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역이 두 번 중요하네요. 역함수 구할 때도. 그죠? 지금 얘를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y는 어떻게 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3, 4분면에서 되는 거니까 y가 0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요. y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2보다 작다. 이 컨셉을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가 있는 거니까 x, y를 바꿨다고 치면요. x는 2 마이너스 루트에 3 마이너스 x니까 얘는 1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이거 y고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y에 대해서 x의 제곱꼴로 정리가 되겠죠. 얘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x2를 제곱했는데 얘를 제곱해서 얘를 계산해서 써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표준형 형태로 넣는 게 좋습니다. 역함수 그렇게 바꾸어서 구하실 때 중요한 게 뭐다? 본 함수의 치역을 구해서 얘를 정의역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역함수는 뭐 유리함수에서도 더 어려운 것을 해보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 제곱해준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가 어떻게 해요? 2보다 크다, 2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x는 1 이상이니까 얘는요 y가 1 이상인 걸로 여러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바꾸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까 역함수 바꿔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y에서. 자, 한번 볼게요. y는 루트 ax 마이너스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걸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4,4가요. 혹은 3,4가 본함수도 지나고 역함수도 지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본함수에는 3,4를 대입하면 되고요. 역함수에는 뭘 대입하면 됩니까? 4,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게끔 얘기했네. 예를 들면 y fx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이제 나오는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3,4를 지나고 f의 인버스 x도 만약에 3,4를 지난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5였다 이렇게 하면 fx에다가 3,4를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런 다음에 fx에다가는요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고요? 4,3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물론 지금은 계산을 해본 게 아니어서 맞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3,4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4,3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이용한 건데요.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이걸 지난대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할 게 아니라 4,3을 만들면 되는 거죠. 얘를 x에다가 4를 넣고요. y에다가 3을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 왜요? 역함수는 x와 y를 바꾼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는 그거잖아요. x는 루트의 a-y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얘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와, 그 역함수가 교점 A, B에서 만난다고 할 때 얘는 어떻게 해요? fx는 루트 x 플러스 2는 x다. 왜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고요. gx의 그래프는 이렇다면 얘는요.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기 때문에 fx와 f의 인버스 x의 교점은요. y는 x를 무조건 지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요. 본함수와 x의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인버스 x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는 x다. 이렇게 놓고 교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작용하는 게 뭐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y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크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게 잘 나와요. 역함수를 합성함수에다 씌우는 거. 얘는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하죠. 얘를 바꾸면요. G의 인버스고요. 합성함수 F가 되겠네요. F 인버스의 인버스는요. F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2니까 F에다가 2를 넣어서 값을 구하죠. F2의 값은요. F2의 값은 계산을 하면 2-1, 그러니까 1이니까 5가 되네요. 그러면 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G의 인버스에 5가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G의 인버스를 구합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만들죠? 얘를 K라고 넣으면요. G의 K는요. 5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5가 나오는 K를 구하면 됩니다. 2x 플러스 1 gx에다가 얘가 5가 되는 경우 그래서 2k 루트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5가 되죠. 그러면 2k 플러스 1은 25 그래서 2k는 24 k는 12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고 두 가지네요. 그래서 뭐 이건 역함수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고 안 되면 역함수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y는 루트 3x 플러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y는 루트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y는 x 플러스 k라는 건요. 기울기가 1이고요. y 절편이 k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뭐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자 어쨌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고요. 점점 가면
뭐 평행하게 y는 x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뭐 더 가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저 위에서 만나는 건 아닌데 다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가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1, 2, 3, 4 4개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혀도 마찬가지죠. 뒤집어 놓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판별식 D를 생각해야 되고 이건 접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2번의 상황이에요. 번호로 치면. 자, 두 번째는요. 꼭지점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점 여기 이 부분 마이너스 3,0 이거하고 만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뭐죠? 지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사이입니다. 이 K값은 어디가 K값입니까? 이 Y절편이 K값 아닙니까? 그죠? 이 Y절편들 구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의 K값은 얘를 두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요. Y는 첫 번째 D를 생각하면서 푸는 겁니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첫 번째는 Y는 루트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식이 X 플러스 3이고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판별식 D를 쓰면요. 판별식 D를 쓰면 D는요. 2K 마이너스 1의 제곱 해가지고 얘가 0이 된다 하는 K 값을 구하면 그 K 값이 얼마요? K가 4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때 K 값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 값입니다. 요게 4분의 13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얘가 한 점이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여기 y는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 여기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y는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k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2와 3 사이여야 되니까 k는 3과 4분의 13 사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번 형태는 어떻습니까? k가 4분의 13보다 큰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여기 어떻게 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k가요? 여기가 3이니까 k가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 점씩 다 만나죠. 그죠? 어떤 경우에도 한 점씩 만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어떻게 해요? 요게 접할 때 k가 4분의 13일 때 요 범위가 또 한 점에서 만납니다. 4분의 13보다 클 때는요. 만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판별식 D가 첫 번째 0인 상태의 K는요. 4분의 13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 여기를 지나는 꼭지점 지나는 시작점을 지나는 출발점을 지나는 이 K는요. 지금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요. 이렇게 해서 접하는 부분이니까 이 꼭지점과 이 사이에서 만나는 거니까 K가 3에서 4분의 13으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요. K가 3보다는 작아지면요.
K가 3보다 작아지면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혹은 어떻게 해요? 접하는 경우 있었으니까 K가 4분의 13일 때 이거 빠뜨리면 안 되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쨌든 무조건 한 점에 만나고 멀리 가는 거 D의 4분의 13보다 하니까 K가 4분의 13보다 큰 경우에는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D와 꼭 지점 기준으로 간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 함수를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